저번 본문에는 우리가 기세에 대해서 이에 따른 본문을 했습니다. 이 기는 보이지 않는, 새는 보이는. 그러니까 이 기는 비물질, 새는 물질. 이 기는 인기, 새는 육기라 얘기할 수 있죠. 가로 열고 인육. 다시 말해 기는 뿌리, 새는 몸통. 뿌리와 몸통이 합해지면 가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가지는 인간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 왜 이 모순에 대한 이 법문을 하면서 기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기는 뿌리예요. 보이지 않는. 새는 보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밝음을 감싸주니까 빛나는 것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없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 물질이라고 그러죠. 물질은 비물질에 의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양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음양.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성된 게 뭐예요? 대자연이에요. 대자연. 이 대자연은 동식물들이 모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인간의 육기도 동물이에요. 청기원소 인기가 육기에 들어갔으니 쉽게 얘기한다면 인기와 육기가 플러스 되어 갖고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 보이지 않는 인기, 보이는 육기. 그래, 이 대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즉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육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원천.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비자연스러운 것은 뭘까? 비자연스러운 것. 것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인위적인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무엇을, 물질을 갖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생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마천루가 되는 것이에요. 마천루. 뿌리가 없는 것은 마천루. 그래서 이 마천루, 인간의 세계, 인위적인 것은 마천루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모순. 뿌리가 없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자연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살아 움직이지만
이 뿌리가 없는 인위적인 모든 것들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 인위적인 것에 대한 죽음은 뭐예요? 헐고, 낡고, 그쵸? 삭아서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자연적인 것은 생명이 살아나 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순환. 그래서 이 순환은 뭐예요? 음양은 순환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순환.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뿌리가 흡수를 해서 몸통을 통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선순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마찬루 인위적인 것이라 모든 게 뭐가 돼요? 모순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창모자의 방패순자. 인간 세상에서 모순의 발생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이 뿌리는 음이고 몸통은 양이에요. 뿌리가 없는 몸통의 것들만 가지고 인위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아온 결과가 나타나는 게 모순의 현상이에요. 모순은 진리를 찾기 위한 논리만이 있는 것이죠. 이 논리는 인위적인 것이에요. 인위적인 것. 그 뿌리가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위적인 것은 인간이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뿌리가 되는 것인데, 인간의 뿌리가 되는 것은 그 생명력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인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타 등등의 것으로 생명을 계속 인간이 연장을 시켜줘야 돼요. 뿌리가 없어요. 논리는 제가 그랬죠.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그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 논리는 뭐예요? 몸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통, 물질 세계. 물질 세계 몸통만 가지고 놀다 보니까 모순을 일으켜요. 뿌리가 없으면. 인위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법문하면 무엇을 많이 얘기를 하나? 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성.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것을 이 지식인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애를 써도 순간 잊어먹는 게 이성이에요. 그게 과연 그게 이성일까? 스승님이 말하는 인간의 이성은 무엇이에요? 청기의 원소, 인기. 인기는 일성으로서 인성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기의 세포, 인육. 인육은 육기라고도 하죠. 육기의 일성. 그게 육성이에요, 육성. 인성과 육성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성을 잃을 때는 언제냐? 청기의 원소 인기의 일성을 잊고 지기의 세포 인육,
육기의 일상만을 동물적인 성향, 동물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꼭 힘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 또 제가 또 어떤 거 법문을 많이 했냐. 우리가 인성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하지만 요번 생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고 인성을 함양하고 도야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그 인성은 과연 요번 생에 이게 쓰이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번 생에는 쓰이질 않아요. 이거는 다음 생, 윤회를 통해 갖고 다음 생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왜 다음 생에 쓰일까? 인간은 윤회를 통해 갖고 나의 그 에너지원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번 생에 배운 모든 것들은 다음 생에 쓰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성을 함양하고 도화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번 생에 공부하는 인성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이 이성을 잃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동물의 육성과 인기의 인성이 부합이 되면 우리는 이성을 잃지 않아요. 청기의 원소, 인기의 인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인육, 일성, 나 먹고 살기 위해 동물적 성향을 띄어나가는 육성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 대우주에는 물질과 비물질에 의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기의 인성과 이 인육의 육성이 부합이 되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이 청계원소, 인기의 인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화를 내요. 동물적인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힘의 논리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동물성 성향을 많이 들어가냐? 그래서 왜 화를 많이 내느냐? 청계원 인기의 일안에 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의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순, 뿌리가 없는 모든 것들은 모순을 일으켜요. 인간은 신, 음과 육, 양이 플러스 되어진 삶을 삽니다. 근데 모순을 왜 일으키느냐? 진화 발전을 위해 일으키는 게 모순이에요. 이성을 잃지 마라. 이성을 잃으면 낭패를 본다. 이 낭패라는 게 참 실패를 얘기를 하죠. 실패의 원인은 낭패를 보는 게 있고 낭패를 보는 원인은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모순이 나타나요. 창모자의 방패순자. 살아가는데 누구는 방패를 들어야 하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창을 들어가야 하느냐. 왜 나는 창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왜 너는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이냐. 다 이 문제를 간단히 보면 먹고 살기 위한 것에 있다고 그러죠. 너 회사를 왜 나가냐? 행위안정 사회로 왜 출근하냐? 그 이 문제를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한 것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이 사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이 이성의 인성을 잃어버린 그 육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육성으로서 이 사회를 가리켜 하는 놀이가 전쟁터의 비유예요. 사는 게 전쟁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먹고 살기 위해. 나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낭패를 많이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실패를 많이 보는 것이에요. 낭패와 실패는 사실 나의 삶을 좀 더 진일보하게 만들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낭패, 실패가 없다면 우리의 에너지원,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없습니다. 이 낭패, 실패, 이것을 우리는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건 모든 게 이 모순에서 나타나요. 나는 왜 창을 들고 너한테 가야 되는 거야?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너는 왜 방패를 들고 창 들고 오는 일을 막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막아야만 하는 것일까? 인간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이 모순의 차원, 다시 말해 뿌리가 없는 몸통의 차원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천루를 살아왔어요. 물질을 위한 삶. 그 인기가 인육을 쓰면 뭐가 생긴다? 인간이죠. 인간이 딱 되면은 욕심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욕심. 그래서 인간은 이 욕심으로 살아가.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욕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만큼 욕 먹으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인간이 욕을 먹을 때는 모순적 행위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그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 욕이 욕심을 부려요. 이 욕심은 무력이라는 것이죠. 무력. 무력은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인기는 불사불면, 영원불멸한 것입니다. 돌고 돌아요. 우리는 이 돌고 도는 인기의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정신적 성찰. 그렇죠? 즉 정신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깨달음. 정신적 성찰은 언제 일으키냐? 주구장창 쪼그리고 앉아 명상하고 참선한다고 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못합니다. 화두를 그러면 왜 잡는가? 화두의 목적은 이 모순을 깨닫기 위한 것에 있어요. 백날 천날이라도 화두를 잡고 명상을 들어간다고 해도 모든 주어지는 화두가 뭐예요? 모순이라는 것이죠. 모순. 모순의 차원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가 우리는 정신적 성찰을 이루어요.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깨달음은 뭐냐? 인기는 영적 차원이고 인육은 물적 차원이에요. 인기와 인육, 인기의 차원을 잊어먹으면 인육의 차원으로, 뿌리가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율적인 행위밖에 더 하지 않는가. 이 말에도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마천루의 그런 논리를 형성해 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성찰 이루려고 한다면 모순을 알아야 돼요. 깨달음은 모순이 무엇인지, 마천루가 무엇인지, 인간 세상으로 비춰진 이 물질 세계 차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모순. 문명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를 통해 모든 정보를 우리는 유튜브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정보 매체가 이제는 컴퓨터라는 인터넷, 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듣고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무엇을 깨달아요? 일어나는 현상이죠. 일어나는 현상. 현상이 실상인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한테 보여지는가? 모순의 차원을 알기 위한 것에 있어요. 삼라만상, 물질 세계. 물질은 공간과 물질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이 모순으로 인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은 모순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나는 창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어디 가서 나는 방패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내 욕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욕심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승화되면 행복이 와요. 사랑이 승화되면 행복이 와요. 이거는 내가 다음 법문 때 해 나가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욕심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행복이라는 차원.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때 제일 먼저 건달시켜야 할 때 인육을 건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육의 건달은 이기적이어야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의 법문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